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아이폰 15 프로 라인 발열 테스트 영상입니다.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터라 최대한 빠르게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테스트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 살짝 늦었습니다. 오늘 테스트에 참여할 스마트폰은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입니다. 유튜버 에이트님이 도움을 주셔서 비교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이트님 채널에 올라가는 카메라 비교 영상도 많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스트의 경우는 실내 온도 약 26도에 맞춰서 진행을 했고요.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점은 이해해 주시고 테스트 환경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기기 편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폰 15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더보기란 구글 폼 확인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유튜브 동영상 재생 발열 테스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는 발열이 어떤가 이거를 꽤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적인 것에는 유튜브만 한 게 없으니까 유튜브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테스트의 편차를 봐야 하니까 4K HDR 60프레임 영상 30분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기기의 온도는 약 27도 정도로 맞춰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테스트 진행 5분 정도 경과했을 때 발열 측정입니다. 가장 왼쪽에 위치한 아이폰 14 프로의 온도가 32.8도로 비교적 높게 측정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이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아이폰 15 프로 맥스 32.3도, 그 다음이 가운데에 위치한 아이폰 15 프로가 31.8도로 가장 낮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약 12분 후 순위의 변화가 있어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약 35도로 가장 온도가 높게 측정이 되었고 아이폰 14 프로가 34.2도로 그 다음 아이폰 15 프로가 33.8도로 가장 낮은 온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약 24분이 지난 후에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32.8도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그 다음이 아이폰 15 프로 32.3도, 아이폰 14 프로가 32.2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마지막 30분이 되었을 때 온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아이폰 14 프로가 34.7도,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34.6도, 아이폰 15 프로가 34.3도, 후면으로 돌렸을 때는 작은 차이지만 아이폰 14 프로가 35.4도로 비교적 높게 측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 34.8도, 다음이 아이폰 15 프로 34.7도입니다. 결과를 봤을 때 사실 3개의 기기가 발열이 큰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폰 15 프로나 프로 맥스도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크게 발열이 있지는 않다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건 스마트폰의 부하가 크지 않은 경우다 보니 좀 더 테스트를 진행해 봐야겠죠. 두 번째 3D 마크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20번의 반복 테스트를 통해 얼마나 성능 안정성을 가졌는지 그리고 또 스로틀링, 발열 등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기기는 충분히 식힌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요. 세 기기 모두 약 27도로 맞춰두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를 시작하자마자 약 1분이 지난 상태인데요. 아이폰 15 프로가 32.3도로 치고 나가고 있고 그 다음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 31.6도, 아이폰 14 프로가 30.1도입니다. 다음 20번의 루프 중 11번째를 지나고 있을 때 발열을 측정해 봤습니다. 아이폰 15 프로가 45.6도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43.2도로 그 다음 아이폰 14 프로가 42.8도로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아이폰 15 프로 쪽이 온도가 약 2도 정도 높게 측정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20회차가 끝난 직후 온도입니다. 아이폰 15 프로가 48도를 기록해서 가장 높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 아이폰 14 프로는 44.6도로 두 기기는 차이가 거의 없는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20회차가 끝난 직후 후면의 온도입니다. 아이폰 15 프로가 48.7도를 기록해서 굉장히 뜨거운 온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이 아이폰 14 프로가 46.7도, 그 다음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 45도로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결과로 봤을 때 확실히 아이폰 15 프로는 부하를 크게 줬을 때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작인 14 프로와 비교했을 때 약 2도 정도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경우는 45도로 가장 낮은 온도를 보여주지만 두 기기와는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발열 부분에서는 이득이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크기 차이 이런 거를 떠나서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온도가 가장 낮다 보니 결국 3개의 기기 중에는 발열 부분에서는 쾌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3개의 기기 GPU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를 보여드리면 의외로 아이폰 15 프로가 최저 성능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추가 테스트를 해봐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아이폰 15 프로 최고 4358점, 최저 2583점, 안정성 59.3%
50%를 기록했습니다. 최고 4358점은 저도 지금까지 결과들 중에 처음 보는 결과거든요. 성능이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또 발열과 성능의 상관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라서 어느 정도 이 점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번에 뽑기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거는 점수가 잘 나오고 어떤 거는 점수가 안 나오고, 아이폰 15 프로맥스의 경우는 최고 4206점, 최저 2375점, 안정성 56.5%로 분명 전작 대비 최저 점수가 오른 것은 맞지만 안정성이 좀 많이 부실했습니다. 그만큼 최종 결과에서 온도가 낮게 측정이 되기도 했고, 이전에 제가 측정했던 자료에서는 온도는 더 높고 성능은 더 높게 나왔다 보니까 테스트 환경이나 또 주변 발열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 점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14 프로, 최고 3363점, 최저 2029점으로 안정성 60.3%로 아이폰 15 프로의 A17 프로와 비교했을 때 성능의 차이는 최고나 최저나 확실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신 테스트도 다 준비를 해뒀고 촬영도 다 해뒀는데 하필 새벽까지 빡세게 촬영을 하고 나니까 몇 시간 후에 원신 대규모 패치가 그래픽 부분에서 굉장히 역대급으로 큰 변화가 있어서 테스트한 게 의미가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테스트한 건 패치 전이라 전부 이제 내려놓았고요. 너무 아깝긴 하지만 그래픽 패치 전에는 그냥 이렇게 상대적으로 측정되었다를 말씀드리면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 이 순위로 온도가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서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수치라 그냥 전에는 이랬다로 봐주시고요. 국내는 아이폰이 10월 출시다 보니까 대부분 사용자분들은 업데이트가 된 버전을 사용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원신 최신 업데이트를 하고 간단하게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왜 간단하게냐면 이제 제 손에는 아이폰 15 프로가 없기 때문에 때문이 1번, 아이폰 14 프로는 그래픽 업데이트 메탈 FX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 2번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아이폰 원신에 메탈 FX가 적용되면서 그래픽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만 상향된 게 아니라 동급의 그래픽에서 프레임을 더 높게 뽑아줄 수 있게 되었어요. 일단 이 기능이 아이폰에서는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에만 일단 적용이 되었는데요. 아이폰 15 일반 라인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에서는 M1 이상에 적용되었더라고요. 메탈 FX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WWDC에서 애플이 발표한 업스케일링 기술입니다. AI 업스케일링, 머신러닝 업스케일링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PC, 게임 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의 DLSS를 익히 알고 계실 거고요. 이와 비슷한 기능이 아이폰에 탑재되어서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 제가 캡처한 원신 이미지를 보면 좌측이 기존 원신 그래픽 최고 옵션, 품질 매우 높은 옵션이고요. 우측이 그래픽 매우 높은 옵션에 플러스로 메탈 FX가 적용된 그래픽입니다. 현재 아이폰의 원신 그래픽도 우수한데 거기에 더 좋은 그래픽으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점은 동급의 그래픽에서 더 높은 프레임을 뽑아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고해상도를 그대로 렌더링해서 아이폰에 부하가 많이 걸렸다면 메탈 FX를 적용했을 때는 낮은 해상도로 렌더링을 하고 그 후에 업스케일링을 진행해서 품질은 그대로 가져가고 아이폰에 걸리는 부하는 크게 낮추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같은 그래픽 품질이라도 발열에서의 이점이나 프레임 상승 같은 이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냐면 원신에는 4개의 렌더링 옵션이 있어요. 매우 낮음, 중간, 높음. 메탈 FX를 적용한 가장 낮은 옵션인 매우 낮은 옵션 렌더링이 기존의 렌더링 최고 옵션인 높음으로 설정한 것과 그래픽이 엇비슷합니다. 둘 다 렌더링을 높음으로 설정하면 차이가 바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렌더링을 매우 낮음으로 설정해도 기존의 높은 옵션과 비슷한 그래픽을 보여주니까 이론적으로 프레임을 더 안정적으로 뽑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더 뛰어난 그래픽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럼 이제 제가 매번 스마트폰이 출시하면 하는 프레임 테스트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직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iOS 17 버전에 대응을 하지 않아서 현재는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 다만 제가 문의를 넣었고 이미 곧 대응을 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프레임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열 테스트만 진행을 했습니다. 실내 온도는 27도, 기기의 온도는 27도로 맞추고 진행을 했고요. 원신 그래픽 매우 높음 설정, 렌더링 매우 낮음, 메탈 FX 적용한 상태로 수메르 지역에서 20분간 플레이 시 전면 온도는 약 45도, 후면 온도 약 45.5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상태는 끊기는 거 하나 없이 아주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고요. 그리고 원신 그래픽 매우 높음 설정, 렌더링 높음, 메탈 FX를 적용한 상태로 수메르 지역에서 20분간 플레이 시 전면 온도 47.2도, 후면 온도 47.7도로 측정되었습니다. 확실히 이 설정의 경우는 그래픽 품질이 많이 좋아졌다 보니까 발열도 더 높게 나오고 있었고요. 플레이하면서 끊기는 구간도 꽤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추후 최적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렌더링 옵션을 조금 낮추고 플레이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물론 렌더링 옵션을 가장 낮춰도 기존의 최고 옵션인 높음 그래픽과 비슷한 품질을 보여주니까 오히려 쾌적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낮추고 플레이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만 현재는 원신이 고사양 게임 테스트를 대변하고는 있지만 모든 결과를 보여주는 거는 또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아이폰 15 시리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